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아직 안 치시고 계시네요. 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둘째 날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만나는 분들 굉장히 다들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는 역사는 옛날 이야기라서 지루하고 재미없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눠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여행을 할 분은 조선선교연구소에서 근현대사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며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고 있는 충렬중학교 교사 김학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렬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학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역사 선생님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할 것 같고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라면 저음일 것 같은데 굉장히 잘생기셨고 이렇게 목소리도 톡톡 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이런 선생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역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네. 역사 교사까지 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역사를 제가 되게 좋아하게 됐던 계기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가장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받아오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네. 막 책을 대충 읽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스티커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책이었습니다. 책을 선물로 받았군요. 그때 그 받은 책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받은 와, 책입니다. 한 2, 30년 전인가요? 네, 한 25년 넘은 것 같네요. 네. 그 이야기 한국 역사라는 이 책을 그 선물로 받으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읽게 되면서 이제 역사에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됐고 또 이제 현장에 가는 걸 제가 좋아해서 네. 현장에 많이 이제 답사하고 여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역사를 좀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 네. 저는 제 진로를 굉장히 일찍 좀 선택한 편이죠. 근데 여러분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저렇게 굵은 책을 두꺼운 책을 읽으셨네요. 남달랐습니다. 네, 그때는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되게 재밌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념하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책 한 권이 우리 선생님을 역사의 길로 이렇게 쭉 인도를 해오셨네요. 네. 근데 선생님 물론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고 그걸 직업으로 삼는 계기가 됐지만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역사를 시험하고 연관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는 역사 시험이 있고 공무원 또 한국사 능력 시험 등 역사라고 하면 따분한 시험이 먼저 떠오른단 네. 말이에요. 사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사 공부, 특별히 이번 우리 캠프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즉 깨어 있었던 역사적 인물을 배운다는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장점과 유익이 있을지, 즉 한마디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만 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역사가 여러분 사실은 저도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사실 크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암기식으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역사는 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역사는 만남이다. 만남이다. 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그 상황에서 다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같은 시대지만 이분은 독립운동가로 이분은 또 친일파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며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네. 거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화다. 그렇죠.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이렇게 만나볼 역사적 인물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니터에서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께서 오늘의 역사 주인공을 문제를 내시면 듣고 있다가 여러분 가장 빨리 댓글을 이용해서 답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상품권 아마 기프티콘이 나가는 걸로 알고 좋은 있습니다. 상품권이 준비됐네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좀 끄세우시고 지금부터 첫 번째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인데 오늘의 주인공을 선생님께서 한번 퀴즈를 내주시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준비해 주세요. 송도에 있는 우리 부산 송도에 있는 보건병원을 설립했으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근간이 되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분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리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분 누구일까요? 지금 댓글로 이제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있나요? 네. 지금 한 분 두 분씩 올라오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서 우리 스태프분들 중에서 혹시나 댓글 말씀해 주시면 나왔습니다. 정답이 네네네. 나왔나요? 우리 네. 황지영님께서 바로 맞추셨어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네, 와, 장기려 박사님 대단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황지영님. 황지영님께서 네, 장기려 축하합니다. 박사님 그 밑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장기려 박사님,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 황지영님께는 아마 제 스태프분들께서 따로 선물 기프티콘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이번 시간이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상품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네, 여러분 들어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설명하는 인물 그리고 장소 이것들을 기억해 두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적어 두세요. 그러면 아마 퀴즈에서 좋으실 유리하겠네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답인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네. 일대기 영상을 한번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영웅백과에서 허락을 받아서 제가 송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웅백과 클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웅백과에서 장기려 박사님 함께 보시죠. 큐! 2020년과 함께 나타난 코비드-19.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이 전무후무한 질병에 지금 전 세계는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강력한 바이러스 앞에 보건 강국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코비드-19 시뮬레이션 결과 1인당 치료 비용을 최대 7천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 두각을 드러낸 대한민국의 히든카드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덕에 대한민국에서는 코비드-19 치료에 따르는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게 됐습니다. 그럼 코비드-19 이전부터 병원의 문턱을 낮게 만들어준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국민건강보험의 초석을 세운 청십자의료보험조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세운 분이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 성산 장기려 박사입니다. (1911년 8월 14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장기려 박사는 어릴 때부터 의사의 꿈을 키웠고 결국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환자들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1932년 3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장기려 박사는 평양의과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교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는 그 많은 돈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는 바보 의사였고 아내 김봉숙도 이런 장기려 박사의 뜻을 따라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삭바느질로 장기려 박사를 내조했습니다. 후에 둘째 아들 장가용이 TV 프로그램 인물 현대사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손이 항상 터져서 검게 물들어 있었다고 기억한 것으로 보아 장기려 박사 부부의 헌신이 절대 짧거나 가볍지 않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도 6.25 전쟁의 발발로 멈추게 됐습니다. 전쟁 중에 장기려 박사는 철수하던 군인의 손에 이끌려 둘째 아들과 함께 월남하게 됐습니다. 월남 중이던 장기려 박사는 피난민들 속에서 아내와 딸을 봤지만 응급 차량 속 환자들의 상태가 워낙 위급해 멈추지 못하고 남으로 향했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장기려 박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오는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이 부족했고 많은 피난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난민들은 너무나 가난했기에 병이 들어도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장기려 박사는 미군에게 천막 3개를 지원받아 제3영도교회 창고에 복음진료소를 설립합니다. 1951년 6월 21일 복음진료소를 설립한 장기려 박사는 미군으로부터 매일 50명분의 의료 물품을 지원받아 무료 진료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200여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몰려와서 천막 속의 작은 기적은 설립 후 5년 만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산의 지역교회와 선교사들이 병원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실들로 1957년 5월 28일 부산 서구 암남동에 복음병원을 신축 이전합니다. 생명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장기려 박사는 신축된 복음병원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갑니다. 1943년 당시에는 수술할 수 없다고 알려진 간암 설상 절제 수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1959년 대량 간 절제술을 또 한 번 성공시켜 대한민국을 간 이식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신축된 복음병원에서도 영양실조 환자들에게 주어진 선의의 처방,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내어주시오. 이 처방은 장기려 박사가 여전히 환자밖에 모르던 바보 의사였음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장기려 박사는 물심양면으로 환자들을 돌봤지만 병원의 문턱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치료를 위해 사채까지 쓰는 서민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자 장기려 박사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 해결을 고민했고 1968년 동료들과 함께 한국 최초의 자영자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발족합니다.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합의 월 회비는 60원, 그때 담배값이 10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매우 적은 비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값싼 월 회비를 받아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의 적자를 면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복음병원의 원조를 받아 조합의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환자만 생각하는 우직한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의 뚝심이 통한 걸까요? 조합이 발족된 지 6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적자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1977년 직장인과 공무원 그리고 교직원에게도 의료보험의 적용이 확장됐습니다. 1988년 의료보험의 대상이 농어촌까지 늘어났고 이듬해인 1989년 7월 1일 드디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모든 자료와 가입자를 정부에 위탁하고 조합의 주요 운영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의료보험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자와 독거노인들은 의료보험 비용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장기려 박사는 다시 청십자 사회복지회를 창설합니다. 이렇게 의료보험의 빛을 볼 수 없던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장기려 박사는 1979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 이사이상의 사회봉사부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려 박사는 의사가 걸어야 할 당연한 길을 걸어온 것뿐인데 상을 준다니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라는 겸손한 소감을 남기며 상금 전액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바보 의사 장기려는 1995년 12월 25일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묘비에서나마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진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네, 네, 네. 우리가 너무 오늘 감동. 함께 만나볼 인물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신데요. 네.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려 박사님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네, 장기려 박사님이 출생한 곳은 평안북도 용천군이라는 곳이고요. 네. 또 태어나셨던 해가 우리가 일본의 강제로 합병된 1910년 그 바로 다음 해인 네. 191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경술국치 한회 뒤에 태어나신 바로 한 해 뒤에 거군요. 태어나셨죠. 그럼 장기려 박사님은 나라를 잃은 상태로 북한에서 태어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마침 그게 또 그 평안도라는 우리나라의 네네네. 지역이 사실 굉장히 기독교가 빨리 들어와서 그렇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평양 대부흥도 네, 그 네, 당시에 뭐. 일어났었던 그 현상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네. 또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장기려 박사님은 부모님들도 이미 신앙을 가지고 네, 있었던 네, 것으로 네,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시고 좀 자라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장 박사님은 아마 되게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평안북도 용천군이 막 굉장히 크고 이런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네. 그곳에서 이제 학업을 하시다가 그 당시 개성 아시죠? 우리 고려의 그렇죠. 수도였던 네네, 개성. 개성. 네. 개성의 송도 보통고등학교라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같은 곳인데 네. 거기서 이제 수학을 하시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아주 잘하셨는데 장 박사님께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서 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겠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사실 뚜렷한 진로를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사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요. 네. 또 그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공대를 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공대도 가라고요?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장 박사님이 좀 가정의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네. 당시에. 그래서 장 박사님은 어떻게 좀 더 학비가 저렴한 네. 그런 곳이 어디가 있을까를 찾으시다가 선생님께서 문득 던지셨어요. 뭐라고? 너 의대를 가보는 건 어떻겠냐. 선생님이 의대를 권하셨군요. 네. 근데 송도 보통고등학교는 네. 그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리고 주로 인문학을 많이 가르치던 네네네. 학교였기 때문에 이과 계열의 수업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의대는 이과 계열인데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오래 와닿았던 거죠. 장기려 박사님의 마음, 선생님의 의대를 향한 그 권유가 마음에 박히셨네요. 네, 그래서 며칠 동안을 고민하시다가 네. 이제 그 밥을 먹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장 박사님이 이제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네네.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음. 그 왜 이래 무슨 고민이 있냐.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와. 이렇게 이제 의사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네.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으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대수롭지 않은 듯 네. 아주 그냥 반찬 이렇게 주시면서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낸 길이 맞다면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네.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막으실 것이다. 마음이 있다면 내보라는 거죠. 어머니께서 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이고 네, 만약 네. 그게 아니라면 막을 것이다. 네네. 어머니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는데요. 어머님은 정말 쉽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장 박사님 네네네.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에 지원을 하게 됐던 거죠. 선생님의 권유와 그 어머니의 믿음의 담대함을 장 박사님이 따라서 이제 의과대학에 지원을 하게 됐네요. 네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경성의과대학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학이 지금의 서울대학의 전신인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 세브란스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연희 전문학교에서 했던 네. 이제 우리 기독교 병원이었던 세브란스 병원도 네네네. 있었는데 사실 세브란스 병원 좀 사립이었고요. 그렇죠. 사립이었죠. 경성의학 전문학원은 이제 국가에서 사립이요. 물론 네네. 일제 강점기였지만 국가에서 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네. 좀 더 학비가 저렴했었어요. 저렴했네요. 네. 그래서 경성의전에 내게 됐고요. 네. 그 개성 송도 보통학교에서 1등을 해도 네. 그 얼마나 많은 수재들이 모였겠어요. 그렇죠. 또 경성의전에. 당시가 우리가 지금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본인 교수도 많았고,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 중에서 이제 우선해서 뽑는 것도 많았고, 아. 그 장기려 박사님이 경성의전에 31등으로 합격을 하세요. 와, 그런 상황에서도 31등으로요? 근데 네. 수석으로 졸업하세요. 와, 31번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수석으로 나오신 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어떤 그 우리가 장 박사님이 되게 뭐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네. 그보다도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실력으로서도 네네. 최고의 의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네. 충분히 갖추셨던 거죠. 그 어려운 그 서울대학교 지금의 서울대학교인 경성이과대학에 가셔서 네, 그 어려운 그 이과 공부도 능히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에서의 그 생활을 잠시 좀 말씀해 네. 주신다면요. 그 학교에서는 아마 장기려 박사님의 글들을 저도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 네. 굉장히 막 이렇게 재밌는 분 아니셨던 것 같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네, 아주 졸업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굳이, 하셨던 네. 분인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의대생으로서 이게 의사가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그런 것도 하셨겠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정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본어, 영어 이런 공부뿐만 아니라 네. 최신 독일에서 연구되는 그런 독일어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의학에 대한 사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깊게 연구하셨네요. 하루는 어떤 교수가 그 일본인 교수였는데요. 이거 설마 알겠나 하면서 딱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대요. 그렇겠죠. 사실 저도 뭐 네네. 그런 의학 용어들 잘 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근데 그 당시에 장 박사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일본인 교수가 놀라는 놀랄 거죠. 정도로.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렇구나. 정도로 정말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의사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끊임없는 그런 그 연구와 고민들과 발전이 연구들 있었네요.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를 다닐 때 아주 뜻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장기려 박사님이 그 이제 의대를 가실 때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의대에 보내신다면 네. 정말 그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네. 그런 사역을 그런 의사로서의 삶을 꼭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 같은 걸 했어요. 그런 걸 했고 네. 그리고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셨을 수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한 스승을 만나죠. 그렇죠. 네네. 그 만남. 스승의 네. 이름이 아마 여러분들도 알 수도 있는데요. 아마 우리 해운대에도 있고 우리 부산에도 있는데 백병원이라고 있죠. 네네네. 알고 네, 있죠. 그 백병원이라는 곳이 왜 백병원이냐? 네. 뭐 김병원, 이병원도 아니고 왜 백병원이냐? 네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인제대 백병원을 세운 이제 그 백인재 교수님. 우리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백인재, 백인재 교수님이 당시에 경성의전의 한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외과 교수였고 네.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의사로서의 소질과 또 그런 자격을 갖고 계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 학생으로 있고 네. 거기에 외과 교수님으로서 백인재 박사님을 만난 거네요. 네네. 그중에서. 근데 사실은 거의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고 해도 가깝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네, 교수님을. 그런데 장 박사님이 이제 그 학생 시절을 거의 마칠 때 장 네. 박사님이 이제 사모님을 만나게 되고 네. 그 사모님의 아버지죠, 장인어른이 장인어른. 되실 분이 네. 바로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아, 근데 그분이 백인재 선생님과 동료였죠. 그렇구나. 그래서 네. 백인재 선생을 이제 소개받게 되고 네.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외과의 길을 이제 가게 되시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 만남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나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 또 어머니의 만남으로 통해서 의사의 길을 더 확고하게 가게 되고 네. 또 학교에 들어가서는 백인재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앞으로 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 백인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뛰어난 분은 뛰어난 사람을 보면 알 알아본다고. 수 그쵸, 있다고. 그쵸. 백인재 선생님이 보셨을 때도 굉장히 장기려 박사님은 뛰어난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눈빛이 초롱초롱했나요? 그렇죠. 뭐 눈빛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 알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래서 아마 장 박사님에게 이제 경성의전에서 계속 남아서 네. 자기의 길을 이어가기를. 그리고 백인재 선생은 나중에 이제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네. 그 백인재 외과 병원을 차리시거든요. 실제로 40년대에 네네. 차리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어주기를 바랬죠, 장기려 박사님. 그렇죠. 근데 장기려 박사님이 그 좋은 경성의전 자리도 네. 마다하고 마다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당시에 이제 대전의 도립병원, 네네. 지금 이 병원이 충남대학교 병원입니다. 네네네. 대전 도립병원의 외과 과장의 자리까지 네. 그 한국 사람이 갈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상황에 때. 상황에 그렇죠. 그쵸. 그런 자리까지도 내가 추천해주겠다 했는데 그것 또한 거절을 하죠. 지금으로 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모두가 그렇죠. 가는 그런 좋은 병원들, 큰 병원들을 다 마다한 거네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자리가 누군가가 이제 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걸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근데 장 박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네.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그 약속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고 살아냈던 거죠. 이게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고 그렇죠. 또 상황이 네네. 변하면 좀 쉽게 있거나 또 내가 더 좋은 병원 가서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라는 생각도 할 법도 한데 네네. 장기라 박사님은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길을 선택하려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포기를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죽 백인재 백인재 교수님께서 박사님, 그쵸, 답답하셨어요. 그쵸. 왜냐하면 야 도대체 이렇게 좋은데 좋은 자리를 데다, 소개해줘도 그죠. 가지 않겠다고 하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아셨어요. 음. 장기려 박사가 이제 어디로 가려고 네네. 어떤 곳을 지향하는지에 네네.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이제 동료였던 이용설 박사를 통해서 장기려 이제 선생에게 소개해 준 곳이 어디냐면 네. 평양에 있던 네. 바로 선교사가 만든 기홀 병원이라는 곳입니다. 선교사님이 만든 기홀병원. 예. 그러면 그 병원은 장기래 박사님께서 승낙을 하셨나요? 네네. 그 왜 아, 그랬냐면 네. 그 기홀 병원도 이제 어떤 병원인지는 장기려 박사님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기홀 병원은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이제 1894년도에 이제 동학 농민 운동도 일어나고 막 가보 개혁도 가보 개혁, 일어나고 청일 전쟁도 일어나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막 격변한 큰 시대죠. 격변의 네네네. 시기였어요. 그때 그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터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렇죠. 그 두 나라의 전쟁터가 한반도였고 네. 가장 격전지가 평양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평양에서 죽어가는 많은 우리 조선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의료 선교를 했던 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그렇죠. 선교사가 있었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 예. 네. 이 홀 선교사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기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 동료들이 안타까웠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네. 그 윌리엄 제임스 홀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그 아내였던 로제타 홀도 로제타 의사였거든요. 홀도. 네네네. 이 로제타 홀이 그 미국에 돌아가서 캐나다에 또 자기 고향에 많은 사람들에게 장례금과 후원금을 받아와서 네. 그 자기 남편 홀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기홀, 홀을 기념한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기홀병원을 세운 거죠. 이 홀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병원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돕고 네. 또 선교부의 지원하면서 이렇게 네. 도왔던 거죠. 그리고 그 로제타 셔우드홀의 아들이 네. 아마 제가 아들 이름을 말하면 아마 학생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 아드님이 했던 일을 이야기하면 아마 네. 알 거예요. 그럼 무슨 그게 뭐냐면 일인가요? 그 아들이 닥터 셔우드홀이라는 분이거든요. 닥터 셔우드홀. 네. 셔우드홀이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만들어낸 게 바로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네네네. 기억합니다. 네, 선생님하고 학교- 저하고 기억하는 거 보니까 저희는 좀 오래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죠? 저희는 학교에서 되게 네. 크리스마스 실을 아주 강매했던 강매 그죠? 네, 그런 시기도 있었죠. 네. 그런 홀 병원에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장기래 박사님. 네네. 그래서 본인이 기꺼이 그곳으로 가겠다. 다른 병원들 큰 서울대학교 병원, 지금의 뭐 충남 도립병원 같은 네. 그런 큰 병원들은 좋은 자리 다 마다했는데 선교사님이 세우고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위한 병원에는 내가 가겠다라고 장기래 네. 박사님 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평양으로 다시 가시게 평양으로 됐던 가신 거죠. 네, 네. 이런 참 이까지만 들어도 이 삶이 평범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또 쉼없이 달려왔죠. 잠시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 이 우리 관계자분 이 채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코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번 코너에서는 2개의 질문이 나갈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으면 아마 기억할 겁니다. 우리 장기려 박사님의 고향, 장기려 박사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정확한 지명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네. 선생님 정확한 거는 부산은 아니라는 거다, 그죠? 부산은 아닙니다. 부산 아니죠. 네. 부산은 아닙니다. 진주, 부산 이런 데는 아니다, 그죠? 네. 서울도 아닙니다. 서울도 네. 아니고. 네, 네. 이 저희가 지금 앞에 이 모니터에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정답자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혹시 이 방송실이나 스태프분들께서 정답자를 확인해 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장기려 박사님의 고향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고향은 어디일지. 네,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정답자가 나와 주시면 저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정답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성함을 알 수 없어서 정답자가 나왔고 제가 조금 후에 다시 그 정답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장기려 박사님께서 경성전문의학원에서 만나 영향을 많이 받은 외과 스승님이 있다고 했죠. 네,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무슨 병원도 있다 그러니까요. 했죠. 차병원이었나요? 이병헌이었. 김병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영향을 네. 많이 받은 외과 스승님은 누구인지 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경성의학 전문학원 외과 스승이었던 분. 네. 네, 차병원, 이병헌 아닙니다. 네. 병원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네, 이름입니다. 이름. 성함을 쓰셔야 성함을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네.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분은 이렇게 병원을 여러분 아직까지 정답자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왔습니다. 저희 밑에 두 분, 첫 번째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 태어난 고향과 두 번째는 백인재 박사님. 이 정답을 써주신 두 분의 이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백인재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백병원의 설립자로 알고 있는데 그 북한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백인재 박사님은 경성의전에 이제 계시다가 네. 1940년대에 우리가 해방을 맞기 그쵸, 직전에 네. 이제 개인 병원을 세우세요. 네네네. 개인 병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그 45년에 해방을 맞고 6.25 전쟁 도중에 납북되세요. 북한에 네네. 이제 피난을 못 내려오셔가지고 북한에 납북이 되셨거든요. 그 그러면 뒤로 병원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쵸, 네. 원래 그 운영하시던 개인 병원이 병원, 있었죠. 그거를 이제 자손들과 또 이제 그 가족들이 그 병원을 계속 이어서 이제 병원을 점차 많은 역할을 하면서 확장하고. 지금의 백병원까지 이제 오게 됐던 겁니다. 그럼 백인재 박사님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서 그렇죠. 설립이 된 거네요. 예, 인술 제세, 네네. 인덕 제세라고 해서 사람의 이제 인술을 통하여 세상을 뭐 구제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이념으로 핵심 하신 가치들이 거네요. 있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장기려 박사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또 자라고 또 경성전문의학에서 공부하시고 또 병원까지 간 얘기를 이때까지 나눴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피난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장기려 박사님께서 참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쭉 이어오신 분 같아요. 그죠? 네. 6.25 전쟁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네. 그렇게 북한에서 의술이 뛰어난 의사로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려 박사님도 한국 전쟁 당시 가족들과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 상황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장 박사님이 기홀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평양에 또 이제 평양의과대학 쪽으로 또 오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치시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죠. 네. 그러니까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38선이라는 가상의 선이 그려지고 네. 또 실제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북한 사회가 공산화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남한 사회는 또 미군이 들어오면서 네.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그 나중에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또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장기려 박사님께서요. 그러니까 이제 네. 50년 전까지 네네네.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6.25 전쟁이 이제 딱 터졌을 때, 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우리 국군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낙동강 방어선 낙동강까지. 그러고 막 네네네. 밀리잖아요. 네.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상륙작전. 성공을 네네네. 했죠.
그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서 이제 거의 압록강 근처까지 전선까지 간 통일을 거죠. 했다고 했을 네네네. 그때에 이제 중국 공산군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쵸. 중공군들이 네. 개입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국군과 유엔이 다시 이제 후퇴하게 되잖아요. 후퇴하죠. 네, 맞습니다. 그 후퇴하는 시점에 네. 장기려 박사님도 이제 피난을 내려오시기로 이제 가족들과 결정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피난을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막 얘기를 해놔요. 네. 어디서 만나자. 당신이 어디서 만나고 네. 어디서 우리 하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모님은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네. 같이 피난 준비를 해서 있고. 어디 모이는 장소로 가고 있었고 네. 장 박사님은 이제 의사 역할을 계속 이제 전쟁 해야 되니까. 중이니까 네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 역할을 하시다가 장 박사님을 따라 나선 이제 둘째 아들 장가영이었던 네네네. 둘째 아들과 함께 그 응급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 구급차 그 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차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가용이라는 그 아들이 저기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려 박사님과 그 둘째 차남은 구급차에 타고 있고 타고 나머지 있었고. 가족들은 이제 걸어서 걸어서 있었네요. 이제 네. 우리가 만나기로 해서 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나중에 못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차남이 아버지 저기 어머니하고 형제들 있으면 차 잠시 세워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저라면 세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세웠죠. 근데 장 박사님은 그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 자기 차도 아니고 네.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 그 차를 지금 급하게 어디로 가고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는 차를 세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아마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던 못했겠죠. 것 같아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차남 우리 장가용 씨와 장기려 박사님만 남으로 오게 되고 네네. 나머지 가족들은 북쪽에서 피난을 못 내려오신 거죠. 그쵸, 계속 그래서 거기 사셨던 북한에 이제 거네요. 머무르게 되셨던 거죠. 이- 근데 한 가지 네. 참 신기한 네네.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네. 많은 학생 여러분들도 봤을 수 있는데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렇죠. 국제시장이라는 네네네. 영화에 보면 그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라고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 보면 네. 그때가 이제 장 박사님도 같이 이제 후퇴하고 그 내려올 당시 시기죠. 그때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영화에 보면 큰 배에 네. 미국 그 군인들이 탄 네네네. 큰 배에 한국 사람 한 분이 네네. 막 저기 있는 사람들 구해야 된다고. 네네. 저분들 구해야 배에 된다고. 태워야 그쵸. 된다고. 네. 근데 배에는 너무 많은 무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결국 그 무기 다 내려놓고 네. 어떻게 해요? 사람들 태우죠. 태우죠. 네. 근데 그때 막 호소했던 우리나라 분 영화에서 네네네. 기억나시나요? 이 지금 기억이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날까 말까 지금 하고 그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그 다시 봐도 네네. 그런 한국 분이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저 사람 살려주자. 살려줘야 된다고 공사하는 그분이 의사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현봉학이라는 실제 네. 인물입니다. 현봉학이라는 의사 실제 인물이군요. 네. 실존 인물이신데 네. 그분의 스승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이 보면 장기려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요소마다 다 그렇죠.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제가 이런 연관성을 왜 이야기하냐면 네. 장 박사님께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 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네. 이런 것들을 의사로서의 어떤 직업과 기술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웠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같이 그 미군에게 네네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가치가 장기려 박사님의 삶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네. 거네요. 그 선생님 그 사모님과의 일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다가 잠시 또 멈췄는데 네네.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10여 년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한참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남한에서 장기려 박사님을 특별 상봉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네. 했는데 거절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그 우리가 이산가족이 참 가슴 아픈 게 그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 텐데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다 아실 텐데 1983년도에 네. 6월 30일 날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한 단일 프로가 그 최장수 맞습니다. 그 프로로 시간, 네네네. 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남한 정부에서 이제 북한에 네. 그렇게 이제 제안도 하고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하자. 왜냐하면 6.25 전쟁 끝난 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됐으니까, 네. 많이 살아 있었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 네. 심지어 그 방송에 보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같이 맞아요. 같은 남한에 살고 있으면서도 못 맞아요, 만났던 맞아요. 가족들이 네네네네. 얼마나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장기래 박사님은 북한에서 활동하시다가 남한에 내려오셔서도 되게 인지도가 있는 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네. 이분을 보내서 음. 그 약간 이제 그 봐라 남한에 내려왔던 이런 의사가 그치, 네. 엄청 이런 있다 이런 좀 이제 좀 내세우고 좋은 싶었던 이미지, 것 같아요. 좋은 이미지. 예, 예. 네네. 그런데 장기래 박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의도도 알고 있었지만 장기래 박사님도 왜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내가. 그런데 나만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보내고 싶어 한다면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둘 중에 하나 하겠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북한에 가서 네. 그 내 아내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오든가 오든지. 네. 아니면 근데 북한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아니면 내가 북한에 가서 안 내려오겠다. 둘 중에 하나 하겠다 네, 만약에. 이제 나는 네네. 가족들을 만나면 음. 이제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 정부에서 허락 안 해준 돌아오실 수 거죠. 있잖아요. 그쵸, 그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결국은 장기래 박사님의 마음을 이제 돌리지 못했죠. 굉장히 참 아픈 사연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 외에도 이산 가족에 대한 이제 장기래 박사님의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네.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남한이나 북한이 아닌 제3의 나라,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죠. 데서 사모님을 만나게 하자, 막 이런 말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장 박사님은 통일된 나라에서 이제는 헤어지지 않는 그런 삶으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것도 마다했고. 그러셨군요.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다 비록 장기래 박사님이 이제 만남은 거절했지만 편지는 몇 번 이제 오고 갔던 것으로 네네네. 보이더라고요. 그 그래서- 장기래 박사님의 편지는 네. 정말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사랑하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네. 제가 그 장기래 박사님의 그 사모님 네. 여사분이 북한에서 장기래 박사님께 쓴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김봉수 여사님께서 남한에 있는 장기래 박사님께 쓴 편지입니다.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보지 못한 남편에게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그리운 당신에게 늘 기도 속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닙니다. 중략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만날 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주세요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 두 분은 끝내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네, 참 그 부분이 아쉬운데요. 네. 장 박사님은 사실은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그 재혼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남한에서도 굉장히 알려진 의사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혼자 굉장히 의사로서 힘드시니까 네네. 주변에 권유가 많으셨지만 박사님은 재혼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북한에 살아 있는데 네. 어찌 내가 재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러니까 아내가 그리울 때마다 달을 쳐다본다. 달을 쳐다보신다고요? 왜냐하면 남한에 뜨는 달과 북한에 뜨는 달이 같은 같기 달이잖아요. 아, 아마 우리 아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내가 걱정되고 이럴 때마다 내가 남한에서 좀 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하는 그만큼 북쪽에서도 누군가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돌봐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네네. 이게 참 우리의 평범한 시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데 저는 그 답을 아까 그 여사님께서 그 쓴 두 번째 구절에 기도 속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아마 두 분 다 비록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네. 각자 기도하면서 서로의 안녕을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 둘씩 위로하고 받으며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두 분은 서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이산 가족을 상봉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90년대에 네네네.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갑자기 죽게 죽어서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기억납니다. 갑자기 90년대 초에 이제 네. 죽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산 가족 상봉이 취소가 됐어요. 사실 그때는 그 장 박사님이 그 순서대로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아, 그때는 또 특별 상봉이 아닌 일반 상봉으로 그죠 네, 만날 만날 수 있었는데,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취소되면서 아, 박사님이 굉장히 그때 많이 마음이 아파하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그죠. 아니요, 그 뒤로 그렇죠. 그 네. 95년도 1995년도에 박사님이 결국은 사모님을 못 뵙고 돌아가시고 그죠. 크리스마스 날 네, 아침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5년 뒤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네, 사모님이. 아들이었던 그 가용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 가용의 아들이 이제 또 의사가 되거든요. 네. 그 장가용이라는 의사가 이제 북쪽에 찾아가서 어머니 정말 그 나이가 이제 들어 있는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아, 만나고. 네네네. 아, 다행입니다. 비록 이제 장기라 박사님과는 만남을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차남 장가용 씨하고는 네네. 만나고 이렇게 사모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참 그렇고 보면 우리 장기라 박사님의 삶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삶이 참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한에서의 활동을 좀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라 박사님께서 활동을 하시죠. 네. 근데 장기라 박사님 하면 복음병원 하면 장기라 박사님이 떠오르는데 장기라 박사님은 복음병원을 언제 어떻게 설립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장기라 박사님이 편하게 의사하실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기홀병원 찾아갔던 그렇죠. 것처럼 그 서울에 이제 피난을 내려오셨다가 네. 서울에서 자기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이 또 부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제 우리 피난 수도이기도 했던 부산에 찾아오세요. 부산으로 오시네요. 네, 부산 내려오시게 되고 네. 부산에 내려와서도 이제 그 아는 같은 그 의사 출신들이 많이 부산에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부산 중구에 있었던 제3 국군병원에 네, 네, 네. 이제 의사로서 이제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 내려와서 처음 이제 그렇게 의료 사역을 하시다가 그 우리가 아까 학생 여러분들 같이 봤던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선교부에서 미국 선교부나 이런 데서 네. 매일 50명씩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약과 이거 물품을 데워주겠다. 아, 이렇게 50명만 맞죠? 네, 50명씩을 네, 네. 데워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 어디 차릴까? 네. 그래서 그 천막을 빌려가지고 천막을 빌렸던 네, 네. 당시 건물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병원 네. 건물이 없으니 천막을 빌려가지고 이제 제3 영도교회 창고에서 1951년도에 이제 천막 병원을 시작하셨던 거죠. 아, 이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영도에서 네. 영도 제3영도교회 창고에서 천막을 세우고 시작한 게 바로 복음병원의 시작이었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해서 병원의 이름을 박사님 직접 복음병원이라고 세웠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잘 안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걸 혼자 세우셨다 이렇게보다는 네. 당시에 이제 우리 고신 교단의 이제 그 한상동 목사님이라든가 또 나중에 이제 거창고등학교라고 네네. 유명한 그 학교 있잖아요. 거창고등학교처럼 거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으로 지내셨던 전영창 목사님 같은 네네.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제 복음병원이 이제 제대로 이제 설립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그 제3영도교회 창고에서 지금의 서구 안남동의 복음병원의 자리를 잡게 된 건 언제쯤입니까? 57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런 뭐 재정적으로 장 박사님이 크게 이제 없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그랬는데 많은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셨고 네. 또 미국 선교부나 또 이제 여러 곳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됐던 거죠. 사실 장기래 박사님의 복음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네. 저도 알고 있는 일화가 있는데 장기래 박사님의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다가 막상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장기래 박사님께 그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장기래 박사님이 밤에 몰래 뒷문을 열어주셨다는 일화가 있던데 그죠? 네네네. 이것 말고도 많은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아까 우리 영상에서 이제 통닭이라도 있었죠. 아, 네네네. 기억나시나요? 자세하게 좀 말씀. 통닭이라는 건 이제 이 사람의 처방전을 써줘야 되는데 어떤 약을 써주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몸이 허하니까 몸을 이제 닭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통닭 2마리 값을 내어 주시오라는 거예요. 돈을 받으라가 아니고 돈을 내어 주라는 거죠. 지금 의사 장기래 박사님이 그걸 처방으로 내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닭을 사 먹을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네. 병원에서 통닭 2마리 값을 이제 내어주라. 닭값을 닭 2마리 값을 내어 주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이 젊은 친구들도 혹시나 또 장기래 박사님 같은 의사분을 만나면 나도 저 병원 가서 한번 해볼까? 치킨 10마리를 처방으로 내어주시죠. 탕수육 뭐 한 세트를 내어주시죠. 그게 되게 근데 그 가능할까요? 말고도 네. 뭐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네.
수표 사건이 있습니다. 수표 사건이요? 수표 사건은 뭐냐면 네. 그 하루는 장 박사님이 병원에서 나가시는데 어떤 거지 행세를 한 어떤 노인 한 분이 네.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아, 돈을 좀 달라고. 장 박사님. 우리 요즘도 보면 뭐 길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있는데 이제 그때 장 박사님이 그걸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에 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장 박사님. 뭐냐면 오늘 월급으로 받은 수표가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월급으로 받은 수표가. 수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요즘은 다 이제 급여가 다 이렇게 이체되죠. 이체가 되지만 네. 현금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수표로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 사람 거지 이게- 행세를 한 노인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받은 월급 전액을 다. 수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노인이 네. 수표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아, 이거 뭐냐고. 네. 이거 뭐냐고 하니까 박사님이 이거 가지고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꿔주세요.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줄 거라고. 그런데 이게 진짜- 더 놀라운 것은 네. 며칠 후에 박사님 그걸 나눠주고도 잊었어요. 네. 왜냐면 그분의 삶에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아니, 그 수표를 주고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네. 은행에서 장기료라고 사인이 돼 있는데 혹시 박사님 수표 잃어버린 적 없냐고. 아, 은행에서는 그 사람이 그걸 줍거나 한 줄 죽거나 알고는 뭐 어떻게 훔쳤거나 네네. 죽거나 박사님 사인이 있다. 그 잃어버리신 적 없냐고 하니까 박사님이 떠올려 보니까 자기 준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제가 준 거 맞다. 그분에게 그거 현금으로 바꿔서 드리면 네. 됩니다. 이러니까 은행에서 네. 그 직원이 네. 아니 장기래 박사님이 이렇게 선행을 베푼다는 걸 많이 들었지만 네. 이렇게까지 하십니까라는 은행 은행에서 사람 놀라고. 놀라는 거죠. 아니 근데 가장 큰 정점은 제 생각에 아마 네. 급여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게 사건이 있나요? 사건이라기보다는 급여 사건. 네. 사건이라기보다는 장 박사님의 철학? 어떤 철학이라고 네, 할까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병원이 시작할 때는 복음병원 가족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11명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장 박사님이 나는 가족이 어린 가용이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족들이 4명, 5명, 6명 그렇죠. 많지 네네.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병원의 급여는 사람 가족 숫자에 따라서 가져간다. 아니 뭐 직분이라든지 뭐 의사 네. 직책이라든지 아니면 호봉이라든지 네. 이렇게 월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서 월급이 정해진다고요? 그렇죠. 간사님 가족이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아마 아주 우리 좋은 교회에서 제도네요. 아주 좋은 간사님 제도. 가족 제일 많이 지금 가져가시죠. 우리가 시급히 장기래 박사님의 뜻을 기려서 이 급여 제도를 맞죠? 그래서 도입해야겠네요. 장 박사님은 돈 쓸 데가 별로 없다 나는. 그래서 나는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구급차를 운영하는 그 운전하시는 운전하는 분, 네. 그 기사님이 가족이 가장 많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그 월급을 급여를 많이 가져가셨네. 많이 가져가셨던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보건병원 규모가 커지면서는 점점 이런 제도가 없어졌겠지만 그 당시에 너무 파격적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생각하기에 이럴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장 박사님의 그런 그 의술로서도 최고의 의사였고 네. 그런 어떤 마음으로서도 정말 본인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살아내셨기 삶으로, 네.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전 궁금한 게 우리가 보건병원에 가도 장기래 박사님을 이야기하지만 또 부산대 병원에 가면 부산대 병원에 가서도 장기래 박사님과 관련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병원마다 장기래 박사님 이름이 많은 건가요? 부산 지역을 돌다 보면. 보통 이제 보건병원을 설립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서울대 네. 의대, 네. 서울대 의대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신 적도 있고요. 아, 그리고 그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도 또 외과를 만드시고 또 거기에서 활동도 하셨고요. 활동도 하셨군요. 또 이제 실제로. 가톨릭 병원하고 뭐 그 백병원하고도 관련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정말 한국의 외과가 창설되는 곳에 장 박사님의 기여가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네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산이라든지 전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 또 여기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려왔는데 선생님 문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기래 박사님의 삶을 잘 따라오셨죠? 이제 문제 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라 박사님이 우리 백인재 박사님의 추천으로 서울과 대전 등 여러 곳에 좋은 병원에 다 추천을 받았는데 다 마다하고 어느 한 병원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병원의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장- 병원의 이름입니다. 네, 이 병원의 이름이 좀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그죠? 어떤 선교사와 를- 관련이 있죠. 그죠? 네, 이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인가요? 언더우드는 아닙니다.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오래 네네네. 활동을 하셨고 지금 우리 참모님께서 바로 기홀병원이라고 아, 이렇게 네. 올려줬습니다. 참모님께서 기홀병원. 네, 정답입니다. 네, 이게 네.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 네. 네. 네, 홀 선교사를 기념하는 병원, 그렇죠. 그죠? 기홀병원. 선교사를 네. 기념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참모님께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네. 기프티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장기래 박사님께서 남한에서 또 병원 사역들을 하신 거, 또 복음병원을 설립하고 또 어떻게 병원 사역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우리 장기래 박사님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청십자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네, 네. 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내과를 간다, 정형외과를 네. 간다, 그러면 한 번 진료받고 3,000원 혹은 4,000원을 내고 오거든요. 사실 이게 환자의 입장에서는 3, 4,000원이지만 나머지는 의료보험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보험이 사실은 그 시작이 장기래 박사님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뭐 100% 모든 것이 장기라 박사님이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 장기라 박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장 박사님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68년도에 시작하십니다. 와, 68년도에 시작하셨고 68년도면 사실 한국에서 이런 공적인 의료가 거의 없을 없던- 때였고 그냥 없던 수준이었죠. 아픈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거의 뭐 앓다가 정말 방법이 없었던 아까 그런 영상을 시대였죠. 우리가 봤지만 사채까지 쓰면서 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그러니까 시대가 정말 어려웠죠. 가슴 아픈 그런 그래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이것에 대한 장기라 박사님의 그 아픔이 있었어요. 네. 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장 박사님이 이제 어떻게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시작하게 되냐면 네. 그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부산 모임이라는 이렇게 모임이 있었네요. 부산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을 하던 중에 네. 그 원래부터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그 함석헌 선생을 알고 통해서 있죠. 네. 그 최규철이라는 젊은 청년을 소개받아요. 최규철. 이 최규철이라는 분이 당시에는 우리가 유학을 가고 이런 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근데 시대니까. 이분이 덴마크에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미국도 아니고 덴마크. 네, 그러니까 북유럽에. 오히려 미국 쪽이 아닌 유럽 쪽이죠. 북유럽 쪽에 있는 덴마크를 유학을 갔다 왔는데 덴마크에서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네. 이것저것 검사 받고 치료 받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게 될 때 뭘 써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벌써 사인을 하고 뭘 쓰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돈을 많이 내야 될까봐 그쵸. 걱정을 했는데 네. 이거 왜 그냥 하나?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벌써 덴마크는 그 시대부터 네. 국가에서 이렇게 의료보험 제도가 있었단 네네네. 말이네요. 그래서 네. 굉장히 사회복지나 의료보험이 잘 돼 잘 있는 됐죠. 북유럽이라고 네. 우리가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규철 씨가 이제 이 이야기를 장 박사님한테 한 거죠. 그 장 박사님은 본인이 늘 그런 어떤 가엾어하는 그런 그쵸, 마음이 마음이 있었는데 있으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해보자, 시작해보자. 시작해보자, 부산에서부터 해보자. 그리고 그런 조합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국가가 하지 않아도 민간이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게 작더라도 어렵더라도 음. 시작해보자. 장 박사님은 그렇게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참 굉장히 취지는 좋고 뜻은 좋으나 사실 여기 동참하려면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또 관계하는 병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순탄했나요? 어땠나요? 아니, 순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같이 봤지만 네. 그 당시 뭐 담배 한 갑이 100원. 100원? 네. 네, 100원. 그런데 그때 그 조합의 가입비가 60원 그러잖아요. 60원. 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일단. 너무 싸니까. 에이, 이렇게 예. 60원 내고 어떻게 그 좋은 진료 병들을 받을 다 수 있나. 무료로 해줍니까? 근데 박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박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 700여 명으로 처음 그렇게 시작을 첫 발을 내디뎌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들 또 병원들에게 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에 병원도 가입해달라.
아, 병원도 그리고 가입해달라. 병원도 이제 우리 그런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가입해 달라. 그렇죠. 또 이제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광고를 하게 되는 네네.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적자였어요. 그렇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좀 이 처음에는. 60원만 내면 그렇죠. 무료로 진료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적자였고 이 적자는 처음에는 이제 보건병원에서 또 후원도 지원도 해주시고 해주고, 네. 지원도 해주시고 또 많은 교회나 이런 데서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박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적이 많았고 음. 자기의 월급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조합원들이 늘어난 거예요. 아, 70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0,000명, 20,000명 아, 늘어나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되고 네. 또 인지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면서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가입하면서 이제 또 적자를 이제 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참 국가의 의료보험 제도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네. 장기래 박사님의 청십자 의료조합이 있었고 나라에서 이걸 근간으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만들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68년도에 이제 청십자 조합을 만들고 네. 아까 영상에서 보면 이제 70년대 우리나라도 의료보험, 일부 뭐 네. 공무원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한 이런 거죠. 시작하고 네. 89년인가 가면 전 전국적으로 국민이 한다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때 장 박사님은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지도 않고 네. 내가 먼저 시작한 거다는 거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하우를 다 이제 국가에 이제 보내고 또 그런 활동을 하셨던 직원들은 그렇죠. 또 이제 부산에 있는 또 전국에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또 이렇게 활동을 또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참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청십자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겠죠. 네네네. 그죠? 한 분의 한 사람의 이런 바른 가치와 다른 사람을 가엾고 또 국리 여기는 이 마음이 오늘까지 이 정신이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장기래 박사님의 이 신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긴 거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전국에 있는 이런 많은 그런 기독교인 분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제가 그분들의 기념관이나 이렇게 가보면 네. 동일하게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던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아, 네. 그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에게도 높은 자리나 뭐 많은 급여나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네.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고 우리는 장 박사님 청십자는 많이 알지만 장 박사님 부산에서 장미회라는 걸 시작하십니다. 장미회. 네. 간질 환자, 뇌전증이라는 간질 환자들을 위한 그들을 돕는 그런 활동도 모임도 하시고 또 그 당시에 콜센터 이런 게 없을 때 네. 사람들에게 심리나 이런 마음을 또 들어주는 그런 콜센터 365일 콜센터도 운영하시고 또 장애인들 재활하는 그런 것도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남들은 잘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그렇죠. 소외되고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한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옆이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조금 더 쉬어 가기도 하고 혹은 잠시 멈추기도 하고 그런데 장기래 박사님은 자기가 그 어머니와 함께 이 약속을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쭉 한 마음으로 한 가치로 걸어오신 것 같아요. 이 삶을 보면요. 그래서 장 박사님이 1980년도 네. 1980년도 부산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80년도면 본인이 의사가 되시고 한 50년이 지났을 그렇죠.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 정말 가난하고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돕는 그 삶을 그 생각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면 네. 내 삶은 성공한 것이고 그것을 잊고 살면 내 삶은 실패라고 참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우리가 흔히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뭐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했거나 혹은 이루었거나 네네. 업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가늠하는데 장기래 박사님은 내가 내 정신을
잊지 않고 지켜가는 삶을 산 것을 성공으로 보시고 네, 그렇죠. 그렇지 못한 걸 실패로 보나. 참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장기래 박사님의 삶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네, 5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그 말씀을 하시고 또 15년 후에 더 사실 때까지도 네. 마지막까지도 사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누가 장기래 박사님을 사진 찍으러 왔어요. 사진 찍으러 그렇겠죠. 그 그죠? 영정 네. 사진인 줄 네.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장기래 박사님의 동상을 만들겠다고. 동상을 만들겠다고. 동상을 네, 만들겠다고 네. 사진을 막 하도 여러 군데 찍으니까 네, 네, 네. 물어본 거예요. 장 박사님 왜 내 네. 사진을 뭐 이렇게 많이 찍냐 찍냐. 하니까 동상 만들겠다는 그 얘기에 장 박사님이 엄청 크게 화를 내십니다. 대노하시면서. 네. 네. 내 살아있는 내 이런 동상 만들 너희들은 지옥에 가라고 막 그 정도로 분노하십니다. 그 정도로 본인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본인을 어떤 막 높여 기념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하시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죠. 네, 절대 네, 네. 그 가치는 잊지 않으셨네요. 있습니다. 그 장기래 박사님이 이런 삶을 살아오시는 것 간직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이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장기래 박사님이 말해주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영상에서도 여러분 그 부산의 초량동에 있는 장기려 더 나눔 센터라는 그 기념관, 안에 네. 기념관 안에 그 삼훈이라고 해서 세 가지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하라.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라. 네. 네. 참 말들이 많은 세상인데 그렇죠. 참 이 마음은 되게 와닿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이게 그렇죠. 결코 실천이 되지 않는 우리는 내가 이 거죠. 말을 네. 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들을까? 네, 우리는 굉장히 수많은 계산을 하게 계산을 하고 되고 있죠. 네. 그런 게 많지만 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네. 또 아닌 것은 아니다 해라. 네.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네. 문제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부분 이 문제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부분이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복음병원을 설립하고 환자를 책임지는 삶, 또 청십자를 설립하고 끝까지 병원과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책임지는 삶. 이게 바로 이 교훈을 몸소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장기려 박사님의 대단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뭐 장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죽을 때 물레밖에 남지 않았다는 간디에 비하면 그 인도의 간디 있잖아요. 네네네. 간디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을 하시는데 사실 장 박사님의 개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거나 뭐 따로 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신대 복음병원 그 그쵸, 위에 옥탑방에 옥탑방. 네. 이제 그곳에 병원에서 마련했죠. 그 옥탑방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작은 뭐 침구 하나 있는 네네.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가진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냥 병원에서 마지막에도 돌아가실 때까지도 전혀 이렇게 재산이나 이런 것들 남기시지 않았던. 그죠. 저도 들으면서 통장에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도 마지막에는 간병인한테 다 주시고 네. 본인은 정말 한 푼도 없이 떠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끝까지 이런 삶을 살아내고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떠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장기려 박사님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도 저처럼 큰 감동과 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죠? 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에게 도전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격려가 있으시다면요. 많은 분들이 장기라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야 그분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 교육부 장관이었던 안병영 선생은 장기려 박사님을 향해서 이분은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될 어떤 모범적인 인물이다 네네네. 이렇게 표현했고 네.
그 춘원 이광수 같은 그런 분들은 장기려 박사님을 당신은 성인이 아니면 바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성인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바보라는 표현을 어떤 작가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네, 그게 네. 바보가 아닐까. 네. 그런 말들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그 가치를 평생 동안 붙들고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네. 또 굉장히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네.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종으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네. 참 그런 인생들이 멋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고민할 때 좀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아마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네. 장기려 박사님의 인생은 땡땡땡이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다 잊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한 문장으로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장기려 박사님은 땡땡땡이다.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웃을 위한 삶 그것이 예수의 사랑의 실천이다. 이웃을 위한 삶 그것이 예수의 사랑의 실천이다. 네. 맞습니다. 이 몸소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네요. 네, 장 박사님의 삶을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재능, 자신의 공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웃을 나누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 네. 맞습니다. 이웃을 위한 삶. 참 저도 이제 잊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또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약 영상입니다. 오늘 강의한 것들 저희가 1시간 넘게 지금 쭉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딱 5분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영상 후에 또 퀴즈도 있죠? 맞습니다, 선생님. 아, 맞습니다. 네네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후에 퀴즈도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 영상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큐. 큐.
영상까지 다 봤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퀴즈 네, 세 문제가 이제 퀴즈가 남았습니다. 나갑니다. 네. 지금 오늘 강의를 잘 들은 분들은 이거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맞죠? 네,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인물과 장소 이런 거 잘 기억하라 했잖아요. 네네. 네, 인물 문제입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내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장기려 박사님께 네, 여러분 아직 장기려 박사님밖에 말 안 했어요. 네. 자, 덴마크 유학 시절의 의료보험 이야기를 전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저도 그 기억이 날 듯 말 듯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정도밖에 거론을 안 해서 네. 그죠? 장기래 박사님께 덴마크 유학 시절에 의료보험 이야기를 전한 네. 사람이 있죠, 그죠? 네, 아직까지 서지아님이 올라왔습니까? 바로 올랐습니다. 바로 네. 최규철. 최가 아닙니다. 그죠? 최가 아닙니다. 최가. 최가 아닙니다. 제 발음이 우리 안 좋았나요? 발음이 안 좋네, 그죠? 예,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서지아님 바로 최구철 왔습니다. 최구철. 최가 아닙니다. 최가 아닙니다. 구철 아닙니다. 구철. 성이 최가 아니에요. 성이 최가 아니다, 그죠? 최가 아니고 네. 뒤에는 맞다, 그죠? 뒤에. 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서지아님께서 무슨 규철이라고 하셨는데 규철은 맞다, 그죠? 지금 많은 분들이 최순실 올라왔습니다. 최순실. 김규철. 그런데 우리 최규철이라고 정확하게 박수연님께서 네, 정답이다. 네, 박수연님께서 최규철입니다. 네. 제 발음이 안 좋았나요? 아닙니다. 김규철, 최순실, 또 찰스까지 나왔고요. 결국에는 박주연님께서 최규철 네, 맞춰주셨습니다. 최규철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우리 장기래 박사님께서 청십자 조합을 설립을 해서 네. 또 그 공이 인정되어서 네, 네. 이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의 이름을 이름 동양의 우리 한번 이거 언급을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네,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 영상에도 나왔어요. 영상에도 나왔죠. 그 상 이름이 8글자로 써 주십시오. 여덟 8글자로. 글자입니까? 네. 이 사야 되는 상입니까? 네. 사야 되는 상입니까? 네. 뭘 막 사야 되는 상입니까? 참 힘들다, 아니요, 그죠? 뭐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그런 얘기를 상입니까? 네네네. 마지막에 상까지 들어가면 8글자 아닌가요? 우리 맞습니다. 혹시 라몬 막사이상, 라몬 막사이사이상, 예, 8글자로. 그죠? 라몬 막사이사이상. 네, 정답.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라몬 막사이사이상. 네. 아마 길서구님, 우리 참무님께서는 정답을 써주셨는데 아까 받으셔서 네네. 두 번째 길서구님께서 또 정답을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몬 막사이사이상.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외우게 됐는데요. 네, 장기래 박사님의 3가지 삼훈이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었고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한 사문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날 듯 말 듯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더라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라. 예,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라. 맞죠, 그죠? 두 번째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라 하라.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써주세요. 네. 참 어려운데 그죠? 세 번째 장기려 박사님의 삼훈 중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뭔지 여러분 써주시면 저희가 보고 바로 벌써 올라왔습니다. 벌써 선생님. 올라왔습니까? 벌써 방종빈 선생님께서 문제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진짜 훌륭하시네요. 너무 강의를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혹시 미리 다 찾아놓으신 거?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정말 스피드하게 아주 빨리 네,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모두 나중에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퀴즈를 끝으로 오늘 김학전 선생님과 함께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통한 역사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우리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많은 다음 세대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네. 강의가 어떠셨나요? 네, 장기래 박사님 삶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또 제가 과연 그분의 삶을 제가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좀 부담도 있었고요. 네네. 근데 정말 그 아까 마지막 영상에서 우리 요약 영상에서 그런 네. 말 있었잖아요. 바보 소리 들으면 인생 잘 산 거라고. 네네.
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네. 또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네. 그런 바보가 그리운 요즘 또 세상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또 여러분들과 제가 또 같이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